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 간단 정리 2 기상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시험과 정말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것들을 기본 이 정도는 알아야지 문제 풀 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수준들만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름이 형성되려면 공기가 상승되면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요. 기온은 당연히 입자들 거리가 멀어지니까 기온은 하락, 하강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슬 점입니다. 그래서 은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 불렀고,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은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생성되더라 이거죠. 이 순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2번 가겠습니다. 복사에너지 정리.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에너지 방출은 그렇죠. 증가하죠. 높을수록 증가. 근데 태양이 온도가 내려가면 복사에너지는 방출은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 태양 복사에너지와 지구 복사에너지는 늘 뭐를 이루게 된다? 받은 만큼 지구도 방출한다 했잖아요. 다시 늘 평형을 이루게 있고, 이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하락.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 이렇게 오는데, 안녕, 내 이름은 태양이야. 지구가 또 이렇게 방출을 하잖아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제 쌤쌤이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지구도 이제 내뱉는 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온도가 하락한 후에는 다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니까요. 유지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복사 평형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복사 평형이 된다. 온도가 하락한 후에 그 온도가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삐리리 누루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4번 보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를 참고하여 용어를 정리해 봅시다. 포화 수증기량 뜻이 뭐죠? 포화 수증기량의 뜻은 현재 공기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이다. 이거고요. 그래프에서 찾으면 요겁니다. 그쵸? 이 곡선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그 곡선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뿅. 그래서 만약에 D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냐 하면 이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주주주주주 여기죠. 그래서 약 28 이렇게 28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곡선을 통해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수증기량은 뭐죠?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다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B의 실제 수증기량은 땡땡땡땡땡땡땡땡 해서 20이구나. 20g/kg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울게요. 자, 포화 상태란 뭡니까?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 여기서는 A랑
C 되겠죠. 점 A랑 점 C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게 포화된 포화 수증기량과 일치하니까요. 얘들은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있을 점 뭐죠? 있을 점은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프에서는 쉬워요. 왼쪽으로만 이동하면 돼요. 왼쪽으로 이동해서 쭉 만나는 이 곡선에서 만나는 이때의 온도 되겠습니다. 온도니까 있을 점은. 그래서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D 같은 경우도 D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찾기 하시면 여기는 화살표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온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상대 습도 한번 볼게요. 상대 습도는 우리가 이제 원래는 포화 수증기 양분의 수증기량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그냥 짧게 최대분의 실제 곱하기 100%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프에서는요, 만약 B점이면 최대분의 실제 요거니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최대분의 실제 이렇게 최대분의 실제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그 연습할 수 있게 5번이 준비됐어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1번 드릴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생각보다. 있을점 A는 이미 보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온도 자체가 있을점 온도다.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다. 그래서 30도씨 써주시면 되겠죠. 그때 온도 이거니까요. 그쵸? 그 다음 상대 습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까? 최대랑 실제가 똑같으니까요. 100% 되겠죠. 자, B 보겠습니다. B는 지금 있을점 찾겠어요. 띡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 밑으로 내려오면 25도 C 되겠죠. 상대 습도는 최대분의 최소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한 약 28 정도 되겠네요. 28분의 실제 20 있죠?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 붙여주면 되겠죠. 계산은 계산기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C 갈게요. 자, C는 여기 이미 또 얘 있네. 그럼 이때 온도 자체가 지금 있을 점이죠. 15도 C 되겠고요. 상대 습도도 10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예요. 자, D도 쭉 왼쪽 이동해서 그때 부딪히는 이 온도. 그때 15도 C 되겠고요. 상대 습도는 최대분의 질제였으니까 28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E는 있을 점은 띠링 탁동 비용 해서 또 15도씨가 된대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 양이 같으면 어차피 있을 점의 온도는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상대 습도 보자면 최대 E의 최대 한 이쯤 되겠죠. 최대 40분의 실제 10 이렇게 해서요. 4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25%로 암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또 해결을 했네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6번 갈게요. 6번
이게 뭐지? 아, 기권의 온도를 그려보고 특징을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하죠. 그러면 온도 이제 한번 표시해 볼까요? 10건. 띵, 띵. 이거 잘못 그렸다. 띵, 띵, 띵. 뭐, 띵, 띵.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그리자면 이 층층마다의 이제 온도 일정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걸 고등학교 가서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세요. 우리는 큰 특징들만 일단 기억하는 거니까요. 일단 맨 위에 있는 이제 층을 우리는 열권, 두 번째 중간권, 세 번째 성층권, 맨 아래 우리가 사는 대륙권 이렇게 있죠. 이것들의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열권은 코로나가 아니라 오로라 발생.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유성도 관찰 가능하더라. 성층권은 우리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이 있더라. 그래서 지구의 선크림층이에요. 대륙권 얘는 대륙권이니까 대류 당연히 있을 거고요. 기상현상도 있습니다. 수증기나 이제 대기에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이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무슨 기체? 그렇죠. 온실기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대표로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거죠. CO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문자예요. 그 온실기체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증가하고 지구 기온 상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빙하 감소하고요. 뭐 폭우, 폭설, 태풍 증가하고 그리고 뭐 산사태 이런 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막화. 물이 없는 지역은 계속 물이 없고 계속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면서 돌들이 계속 깨지면서 사막이 되는 거죠. 태풍, 사막화, 폭염, 홍수 이런 것들 다 이상 기후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죠. 자, 8번 가겠습니다. 토리첼리의 실험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건데요. 뭐를 사용했죠? 그렇죠. 수은을 사용했죠. 따라서 단위는 cm, hg 이거였고요. 다음 수은이 76cm일 때 1기압이니까 이때를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기압이 상승하면 수은의 높이는 상승한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수은보다 밀도가 낮은 물을 사용하면 시험관의 길이가 높아져야 된다, 길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9번 가겠습니다. 강수 이론, 우리나라 이론인가요? 병합설? 아니에요. 빙정설 맞아요. 그래서 빙정설, 어떻게 비가 옵니까? 물방울끼리 그냥 충돌해서, 물방울이 충돌해서 물방울이래. 죄송합니다. 물방울이 커져가지고 비가 오는 거고요. 빙정설은 빙정이라는 얼음 덩어리들이 커지면서 지금 이제 비가 오게 되는 거죠. 어떤 비냐면 병합설은 따뜻한 비, 빙정설은 차가운 비, 혹은 눈, 우박 이런 거 다 빙정설이죠. 10번. 우리나라 기단에 기단을 4개 표시하고 이름과 특징 써보자.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그냥 그 4군데를 나눌게요. 맨 왼쪽 위에 북서쪽에 시베리아 기단, 그다음 북동쪽에 츠크해 기단, 그다음에 남서쪽에는 우리에게 민폐 기단이죠. 양쯔강 기단, 그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특징을 써보자면 시베리아는 북쪽에 있으니까 한랭, 서쪽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였고요. 오호츠크에는 북쪽 한랭, 바다 쪽 다습. 양쯔강은 남쪽이니까 온난, 건조.
온난 다습 이렇게 했었습니다. 계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베리아는 겨울, 여름 어디예요? 그쵸, 북태평양 여름. 그 다음에 오호츠크에는 초여름. 그래서 이 두 개가 막 붙으면 장마잖아요. 싸우면. 양쯔강은 봄, 가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기단 정리 끝난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띠라란. 낮과 밤의 해안에서 부는 해력풍을 알아보자. 그래서 대륙, 뭐 해안, 바다라고 할게요. 띵띵 바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온도는 어디가 더 높죠? 낮이니까요. 땅이 더 빨리 끓어요. 그러면 바다 쪽은 온도가 낮겠죠. 기압은요. 온도가 높으면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기압은 낮아지는구나. 그럼 반대쪽은 높아지겠죠. 바람의 방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니까요. 요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불 거고요. 이때 이름 뭐죠?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었으니까 해풍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새로운 키워드 알았어요. 온도랑 기압은 반비례네. 반대다. 이거 기억하면 뭐 생각 안 해도 바로 풀 수 있지. 뭐. 밑에 한번 해볼게요. 온도, 밤이 됐어요. 땅은 더 빨리 식으니까 온도가 내려갈 거고요. 바다는 상대적으로 덜 식으니까 온도가 높을 겁니다. 그러면 기압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기압은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불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이름은 땅으로부터 부는 거 육풍 되겠죠.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12번 갑니다. 12번. 우리나라 남서쪽에 온대저기압과 구름을 그려보자. 남서쪽이면 이쪽이죠. 남쪽은 아래쪽, 서쪽은 왼쪽. 이쪽에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건데요. 색깔이 없네. 잠깐만. 오케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뿅, 뿅.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전선은 온난 전선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전선은 한랭 전선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구름 그릴 때는 팩맨 생각해서요. 머리는 크게, 턱은 작게 이렇게 해서 그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가 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구름의 종류 보면 여기는 이슬비나 지속성비. 여기 짧은 부분, 여기는 소나기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공기 온도 볼게요. 북쪽에 있는 쪽은 전부 다 찬 공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따뜻한 공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13번. 12번 온대저기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일어날 날씨 변화는 어떤가? 라고 했어요. 지금 이슬비가 다가오고 있네요. 공기는 지금 차요. 그쵸?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거 지울 거 좀 지울게. 빙빙빙빙빙. 이거 남겨놓자. 그래서 얘가 이동을 해서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다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이동 방향은 요거예요. 무조건 서에서 동이다. 편서풍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어때? 맑아요. 그리고 온도도 따뜻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 지나 볼게요. 뿅. 그러면 또 이동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 보자면 지금 일단 여기 소나기 그리고 공기는 찬 공기겠죠. 이래서 하루만 해도 이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또 비가 왔다가 찼다가 따뜻해졌다가 차가웠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날씨가 바뀌니까 감기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이 온대저기압을 수직으로 자른단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띵 댕강 잘라라 이거죠. 그 옆에서 보자 이겁니다. 온난전선. 그럼 온난전선의 이름 앞에는 뒤에 어떤 공기가 오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 방향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거니까 왼쪽을 서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뒤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고요. 찬 공기가 앞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럴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무스하게 타고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전선은 요 아래쪽에 만들어질 겁니다. 팅팅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니까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퍼져서 만들어지겠죠. 정란운이 아니라 충운형 구름입니다. 그 다음은 한랭전선 가볼게요. 한랭전선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공기가 한랭하다, 찬 공기. 앞에 있는 공기가 따뜻하겠네요. 찬 공기가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겁니다. 급격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구름은 이런 식으로 정란울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구름을 그리자면 전선을 그리자면 이렇게 띵띵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땅을 보자면 좋아요. 거의 다 했어요. 다들 수고 너무 많았고 마지막 15분 하고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압성 일기도를 보고 바람의 방향을 포시가 아니라 표시죠. 표시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바람은 어떤 기압에서 어떤 기압으로 분다고 했죠? 그렇죠. 고에서 저로 분다고 했으니까요. 등압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등압선과 수직인 방향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퀴즈 하나 낼게요. 1번 지역과 2번 지역 중에서 바람의 세기는 어디가 더 센가? 어딜까요? 등압선이 촘촘할수록 기압이 더 많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번이 2번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은 어디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기압의 중심지가 되겠죠. 공기들이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띵띵띵.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기상 파트까지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니까 크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시험 문제를 이해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과학이 너무 싫어요. 뭐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있다면 선생님들이 시험 대비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정리하는 거 과학 간단 정리라도 한두 번 더 보고 공부 준비하면 그래도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험 잘 봐요.